지금 창밖을 바라보며 덩그러니 혼자 계신가요? 혹시 주말인데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보며 조금은 쓸쓸하다고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떠나간 것 같은 공허함. 인생의 반환점을 돈 5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누구보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빌려 당신에게 위로를 건네려 합니다. 그의 말은 차갑고 냉소적으로 들리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세상의 풍파에 지친 당신을 감싸 안는 지극히 현실적인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당신의 옆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건네는 인생의 5가지 진실을 편안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고독을 두려워하는가? 고독은 탁월한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처량해 보일까봐 겁을 냈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도태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임에 나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웃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그 수많은 술자리와 모임 끝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남은 건 피곤한 육체와 텅 빈 지갑, 그리고 알맹이 없는 대화들이 주는 허무함 뿐이지 않았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이 빈곤한 자일수록 타인을 찾고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홀로 있음을 즐긴다.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고요한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물이 지어다니는 것은 양떼들입니다. 숲을 지배하는 호랑이는 홀로 다닙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면 그것은 당신이 외톨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남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이 누려야 할 가장 우아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그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배신감은 밤잠을 설치게 하죠. 우리는 흔히 정의나 의리라는 이름으로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 모여든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서 껴안으려 하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지혜로운 고슴도치는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의존하지도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을 오만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 너무 잘해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것을 권리로 알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그는 행복을 쫓지 말고 고통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쫓아다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식이 성공하면,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으며 현재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뤄도 기쁨은 잠시뿐, 곧이어 또 다른 욕망과 권태가 밀려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표현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채워지면 지루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50대인 당신이 추구해야 할 행복은 로또 당첨 같은 대박이나 짜릿한 쾌락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즉, 고통이 없는 상태, 결핍이 없는 상태가 곧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 크게 아픈 곳이 없었습니까? 골치 아픈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아주 성공적인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쾌락은 신기루 같아서 잡으려 하면 사라지지만 평온함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내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무탈함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중년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배신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살면서 믿었던 친구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술 먹고 실수한 거겠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라며 억지로 용서하고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조언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며 죽을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한 번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상황이 같아지면 반드시 또 배신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썩은 사과를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배탈이 날 게 뻔한 일을 왜 반복하십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면 그를 미워하거나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조용히 당신의 인생에서 배제하십시오. 분리수거도 안 되는 관계를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력, 그것이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 중 절반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에서 옵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차를 타야 하고, 남들 보기에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자식 자랑도 좀 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조건 중에서 타인의 평가가 가장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의 시선이 밥을 먹여줍니까? 아니면 내 아픈 몸을 낫게 해줍니까?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대해 잠깐 떠들다가 뒤돌아서면 자기 저녁 메뉴를 고민할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연극일 뿐, 진짜 내 삶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 혼자 있을 때의 내 마음 상태,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50대가 된 지금,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져도 되지 않을까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썼던 돈과 시간을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쓰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 그 외로움의 이름을 고독으로 바꿔 불러보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당신의 내면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나친 친절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은 남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